생각하시라고 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줄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맨 마지막 정리하는 게 요 자료예요. 요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9월달 자료입니다. 9월달 자료 뭐 한 60페이지 50몇 페이지 되는데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마지막 자료인데 공부하신 분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설명했다든지 말씀드렸었는데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봐요. 내가 얼만큼 잘 찍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실제 나온 시험하고 요 자료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동일한 문제, 유사한 문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은 글자 한자도 똑 뭐 틀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자, 문제가 같은 테마에서 나오면서 여기에 제가 했던, 여기도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지문 중에 실제 나온 시험도 여기에 지문 중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체크한 거예요. 여기에 26개가 있었어요. 26개. 유사 문제는 그런 건 아닌데, 자, 계속 문제로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 5개 지문 안에는 없었지만, 제 책에는 없었지만, 이건 강의를 하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보세요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 드리는 게 있다고. 예,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셨겠지. 예, 그게 정답이 돼서 들어온 게 9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35문제가 이 책에 있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100% 적중 못해. 뭐 어디 가면 100%, 뭐 99% 하는데, 그러려면 뭐 다 해버리지,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26개 문제는 요 안에서 정답이 있었고, 9개는 정답이 없었지만은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했으니까, 뭐 26개에서 한두 개 틀린다 하더라도 25개. 그럼 몇 점이에요? 62.5점.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뭐 한 4, 5개 맞는다 그러면 70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한 70점 정도는 맞아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할 거 없으면은 이거 얇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서너 번 이제 강의 듣고 서너 번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랬다고. 근데 잘 안 해요. 그냥 강의 듣고 또 딴 자료 또 찾아 들어가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참 특징이 이상해. 한 번 보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또 찾더라고. 신상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신상. 공부는 신상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보던 걸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몇 개 한번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뭐 26개, 뭐 9개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뭐 이번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이번 시험지예요, 시험지. 실제 보신 시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학원에서 저하고 이제 맞춰본 거예요, 그날. 이분 시험지.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박스 안에서 체크했죠. 자, 이런 문제가 제 교재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계약 해지 소급해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뭐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냐면 해당하는 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실제 시험은 해당하지 않는 자, 저는 해당하는 자.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같은 문제지.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부분 뭐 굉장히 제가 강조 많이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민법의 제3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다고요. 해제할 때 제3자하고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올해 제3자 해제해서 찾아보라 강조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다 막 강의할 때는 막 얘기하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부족해요, 문제 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으면서 얘가 어떻고 그래서 돼,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제에서 제3자 얘기 나오면 일단 계약을 했을 테니까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에 대해서 뭐뭐를 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테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뭐뭐 한 사람, 뭐 거래해서 등기 인도까지 해서 대항력 권리를 취득한 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뭐 한 자, 얘는 맞다. 이렇게 해서 골라내시라고, 그런 방법으로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시험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참 이분은 제
강의를 제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했구나. 이게. 왜냐하면 기억본 쭉 문제 읽으면서 자 본인 스스로 포인트를 친 데가 있죠. 여기 뭘 쳤어요? 채권. 그래요. 이거냐. 채권을 뭐 했어요? 양수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되질 않겠지. 그래서 이거 정답으로 일단 골라내고, 니은번 쭉 들어가면서 읽다 보니까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셨나 이분은? 부동산. 그래. 이것도 포인트가 이거니까. 부동산을 뭐 한 사람이야?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은 여기 제3자에 해당되지요. 여기서 정답이 아니지. X. 디귿은 또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채권에 동그라미. 포인트 얻어서 하여간 제가 시킨 대로 하신 거야. 응? 채권을 압류한 자. 그래.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1번과 기억번과 디귿을 골라가지고 정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답은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간 내로 빨리빨리 하지. 자, 그러면 제 교재가 이제 이거라고 그랬는데 1번 지문을 보니까 자, 여기 채권을 뭐 해서 양수해서 이렇게 했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신 분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읽어보시게 되면 자, 읽어보시고 자, 요 실제 나온 기억본 지문을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채권을 양수하여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채권을 양수해서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채권자. 그래. 그 다음 여기 채권을 여기는 가압류한 자로 이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실제 시험은 채권을 그냥 뭐 한 자, 압류한 자. 그래. 뭐 가압류, 채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똑같아. 니은번도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한 자 그랬죠?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제 교재는 이제 3번에 나왔어요.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그러니까 결국 요 백선 교재 요 1, 2, 3번이 실제 시험에 경련 디귿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걸 틀렸다. 그럼 제 책임 아니죠? 그래. 제 책임이 아니잖아. 마지막까지 또 어떻게 고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무슨 신이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민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민법이. 그러니까 뭐 그런 정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제 힘들고 하더라도 자, 요 문제는 사례 문제예요. 이제 우리 민법은 이제 사례형의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맞추니까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실력을 이제 책정하기 위해서 X 부동산을 뭐 갑을 해가지고 이건 문제 자체가 5줄이야. 읽기도 힘들어. 이런 게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도 몇 개 나왔는데 자, 이건 명의시탁 문제예요. 사실 이제 명의시탁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막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올해 제가 이걸 이제 예상을 했어요. 올해는 이거 나올 거다.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시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고 2번을 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이분 틀렸어 해서 2번을 체크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제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뭐 어차피 그건 잘 모르실 테니까 그럼 2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이놈이 틀린 놈이에요. 이건 신기하게 문제도 같고 정답으로 한 것도 2번으로 해가지고 내용도 똑같게 했더라고. 이건 우연이죠, 이것은. 근데 사례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 강의 듣고 이것도 했으면 이건 외우기만 했어도 2번 찍어서 맞췄어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법의 문제라는 것은 그런 식이니까 특히 민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저것 하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해드린 거 그것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보고 가시란 말이에요. 보고. 그럼 70점 이상은 나와요. 75점, 80점은 나와. 사실은 이게. 이번 90점 맞았어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90점.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잘 안 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고집들이 얼마나 세신데. 예. 자,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방법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 근데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니까. 자, 그런 얘기고.